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탭 SA 시리즈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S펜, 바로 S펜 활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S펜으로 필기만 하고 계셨다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기능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저는 화면이 더 커서 보기 편한 갤럭시 탭 SA 플러스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그리고 S펜을 선택을 하면 S펜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에어 액션에서는 S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에어 액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S펜에 버튼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라미 S펜이나 모나미 S펜, 스테딜러와 같은 S펜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 액션에서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기능은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탐색부터 새노트 작성, 번역기, 캘린더 손글씨와 같은 S펜 기능, 그리고 바로 실행할 앱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번역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S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오른쪽 상단에 번역기가 실행이 되고요. S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번역하라는 문구를 드래그해서 번역 버튼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5가지 액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 액션은 뒤로 가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액션은 홈으로 가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액션은 최근 앱 열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능을 선택을 해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게 탐색, S펜 기능, 그리고 바로 실행할 앱 중에서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에어 액션 마지막 기능은 앱별 액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총 13가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면 한 번 눌렀을 때, 2번 눌렀을 때, 그리고 각각의 제스처를 했을 때 실행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모든 기능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 액션을 지원하는 앱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측면에 있는 에어 커맨드 아이콘에 수신 안테나와 같은 형태로 변경이 되고요. S펜으로 선택을 해보면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앱 공통 액션 기능이 있는데요. 13가지 앱 리스트에서 없는 앱이라고 해도 카메라 혹은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 관련 앱을 사용을 할 때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에서 볼륨을 올리고 싶다면 S펜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제스처를 하면 이렇게 볼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에어 액션 바로 밑에는 S펜으로 잠금 해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잠금 해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이 잠겨 있을 때는 S펜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을 깨울 수는 있지만 별도의 얼굴 인식이나 패턴 등을 사용을 해야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S펜으로 잠금 해제 기능을 사용함으로 변경하게 되면요, 화면이 잠겨 있을 때 S펜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화면을 깨운 다음에 별도의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패턴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화면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꺼진 화면 메모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S펜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렇게 새 노트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새 노트 작성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S펜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2번 터치하면 바로 새 노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 상태에서는 다른 기능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새 노트 작성 밑에는 S펜으로 텍스트 입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노트를 작성을 할 때 S펜으로 작성한 손글씨가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 작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소창이나 검색창 등에서도 S펜을 사용을 해서 손글씨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어 입력이 되는데요. 만약 입력한 텍스트를 수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좌우로 찍찍 몇 번 그어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면 원하는 위치에서 V 표시를 하면 띄어쓰기, 반대로 붙여쓰기를 하고 싶다면 원하는 위치에서 두 글자를 이어만 주시면 간편하게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했던 빠른 새 노트 작성의 경우는요, S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2번 터치했을 때 새 노트 작성 외에는 다른 기능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스토어에서 펜타스틱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타스틱 어플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에어 커맨드의 스타일부터 S펜 포인터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자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2번 눌러 빠른 실행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능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을 선택을 해서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S펜 기능이나 아니면 원하는 앱을 선택을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 눌러 빠른 실행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S펜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2번 터치하면 방금 전에 등록한 S펜 기능이나 아니면 특정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에어뷰 기능을 사용하면 텍스트나 이미지, 웹페이지 등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러리에서 특정 사진을 선택하지 않아도 S펜으로 포인터를 사진 위에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S펜을 사용을 할 때 에어 액션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측면에 표시되는 S펜 아이콘, 에어 커맨드 기능입니다. 우선 에어 커맨드 설정에 보시면 메뉴 스타일을 통해서 일반과 컴팩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은 에어 커맨드 아이콘을 선택을 했을 때 아이콘과 함께 어떤 기능인지 함께 표시가 되는 반면에 컴팩트를 선택을 하면 단순히 아이콘만 표시가 됩니다. 물론 컴팩트의 경우도 해당 아이콘에 S펜 포인터를 가져다 놓으면 어떤 기능인지 한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를 통해서 에어 커맨드의 메뉴 구성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자주 사용하는 앱이 있다면 해당 앱을 선택을 해서 에어 커맨드로 드래그만 해주시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에어 커맨드를 클릭을 했을 때 방금 전에 등록한 어플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해당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면 측면에 항상 표시되는 에어 커맨드 아이콘이 조금 불편하신 경우에는 에어 커맨드 아이콘 표시 기능은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면 에어 커맨드 아이콘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사용하면요, 에어 커맨드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펜 버튼으로 에어 커맨드 열기를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S펜 포인터가 화면에 표시될 정도로 근처에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S펜 버튼을 클릭하면 에어 커맨드 메뉴가 표시되기 때문에 에어 커맨드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불편함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펜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에어 커맨드 기능에는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기능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스마트 셀렉트 기능인데요. 이건 정말 꼭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에어 커맨드가 아니더라도 화면 캡처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스마트 셀렉트는요, 조금 다릅니다. 캡처하려는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해당 부분만 캡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는 노션과 같은 다른 어플에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하는 영역도 사각형부터 원형,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해서 캡처도 가능합니다. 만약 캡처한 이미지에 텍스트가 있다면 텍스트 추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 위에 S펜을 사용을 해서 손글씨 작성도 가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화면 한쪽에 고정을 시켜서 계속 띄워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어떤 내용을 그대로 필기를 하거나 송금을 해야 될 때 사용하면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셀렉트는요, 단순히 이미지 캡처만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GI 앱으로 저장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셀렉트에서 GI 앱을 선택을 하고 캡처하려는 영역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녹화를 선택을 하면 간단하게 GI 앱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GI 앱에 S펜을 사용을 해서 손글씨 작성도 가능합니다. 글랜스라는 기능은 앞에서 소개를 했던 이미지 캡처 후에 화면 고정과 조금은 비슷한 기능인데요. 만약 참고하려는 화면이 있을 경우에는 글랜스 기능을 사용을 하면 해당 화면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S펜으로 해당 이미지에 포인터를 가져다 놓으면 화면이 다시 커지고 포인터가 벗어나면 다시 화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참고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용을 하면 보다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소개를 했던 번역기도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에어 커맨드에서 번역기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역기 메뉴 왼쪽에 단어 또는 문장을 선택을 하고 번역하려는 단어나 문장 근처에 S펜 포인터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번역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번역만 되는 게 아니라 스피커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음성으로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Next Level SS980 Pro PCLE. S펜 분리시 메뉴는 S펜을 분리했을 때 에어 커맨드 열기, 새노트 작성, 아무것도 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S펜을 두고 갈 때 알림 기능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S펜이 분리된 상태로 화면이 꺼져 있는 갤럭시 탭을 들고 이동하게 될 때 경고 알림이 울리게 돼서 S펜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펜을 갤럭시 탭에서 분리하면 마지막으로 분리한 시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 S펜을 분실했을 때 언제 분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S펜 초기화 기능인데요. S펜을 사용을 하다 보면 간혹 인식이 잘 되지 않거나 에어 액션과 같은 기능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S펜을 초기화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에어 액션에서 오른쪽 상단 점색의 버튼을 선택을 해서 S펜 초기화를 선택을 하면 쉽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탭 SA 시리즈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S펜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